저는 젊은 나이에 아이를 가져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온전하게 사람을 알아보고 시작한 결혼이 아니었기에 남편과의 갈등이 점차 심각해졌어요. 남편이 저를 합가시키자마자 외박에 외도에 엉망진창인 삶을 살았습니다. 더는 견딜 수 없었던 저는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그 집을 나오면서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저는 아들을 데리고 토스트 장사를 다니며 겨우 벌어먹고 살았습니다. 대박 장사는 아니었지만 단골 손님은 있을 정도로 무난한 장사였죠. 몇 년 후.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 또 오셨네요. 오늘도 햄치즈 토스트 2개 맞으시죠? 네, 맞아요. 이제 기억하시네요? 당연하죠. 항상 이 시간에 오셔서 그것만 주문해 가시잖아요. 네, 저희 애가 여기 토스트를 좋아해서요. 아버님도 이 토스트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녀분 거 하나랑 나머지 하나는 아버님 거 아니세요? 아이고, 맞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들키니까 괜히 민망하네요. 민망하긴요. 토스트 즐겨 먹는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도 토스트 많이 먹어요. 그러세요? 어쨌든 덕분에 우리 애가 엄마 없는 서름을 덜 느껴요. 아, 안사람이 안 계시는구나. 아이가 그렇게나 이 토스트를 좋아해요? 네, 우리 애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 토스트인데 이걸 사다 주면 다른 애들이 떡볶이나 과자 사 먹는 걸 별로 안 부러워 하더라고요. 어머, 그래요? 그렇게나 좋아한다니 제가 다 뿌듯하고 고맙네요. 아이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제가 장가를 좀 늦게 가서 올해 초등학교 5학년 됐어요. 그래요? 우리 아들도 초등학교 5학년인데. 자녀가 있으셨어요? 아직 젊어 보여서 결혼 안 하신 줄 알았어요. 일찍 결혼했다가 이혼했어요. 아들이랑 둘이서 산 지는 좀 됐고요. 그러셨구나. 이 근처에 사세요? 네. 그럼 혹시 아이가 저기 큰 거리에 있는 초등학교 다니고 있어요? 네, 맞아요. 손님 자녀분도. 이게 또 이런 우연이 다 있네요. 우리 애도 그 학교 다니거든요. 5반이에요. 어머, 우리 애도 5반이라고 하던데. 네? 그럼 애들끼리 서로 친구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게요. 제가 제 아들 친구 학부모를 이렇게 다 만나네요. 저는 한 번도 아이 학부모 모임에 가본 적이 없어서 다른 부모님들을 뵐 기회도 없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야근을 밥 먹듯이 해서 학교에 한 번 가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인연도 신기하네요. 학교에 대한 소식이 있으면 종종 알려주세요. 그럴게요. 토마토 주스도 2개 포장했어요. 같이 드세요. 아이고, 안 그러셔도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니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만큼 자주 찾아올게요. 제 아들 친구 아빠였던 그 손님은 그저 반가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담이 한두 마디 늘어났고 아들 친구까지 주말에 직접 찾아오기도 하다 보니 친근감을 넘어서 정도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근하는 그를 위해 아들 친구를 대신해서 봐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애랑 그 사람의 아이도 자연스레 단짝 친구가 되어갔어요. 저희 넷은 그렇게 이상한 관계에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님이 다 함께 식사나 하자고 제안해 왔습니다. 민망스러웠지만 손님이 간곡히 부탁하여 식사 자리를 갖게 되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아들 친구에게 당혹스러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식당. 아줌마, 우리 매일 보는데 그냥 우리 엄마 해주면 안 돼요? 어? 얘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신경 쓰지 마세요. 애가 사장님한테 정들어서 괜히 하는 소리예요. 그냥 하는 말 아니야. 나도 엄마 갖고 싶어. 그런데 아줌마가 토스트도 잘 만들고 착하고 이쁘니까 내 엄마 했으면 좋겠단 말이야. 조용히 해. 그런 말은 실례야. 아니에요. 듣기 좋은데요, 뭘. 그럼 엄마랑 아저씨랑 결혼하면 되겠다. 나는 이미 아저씨한테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맞죠, 아빠? 아, 네, 맞아요. 동혁이가 저를 그렇게 부르긴 했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아서 그냥 내버려 뒀거든요. 혹시 사장님이 듣기 불편하시면 제가 그만하라고 딱 잘라 말할게요. 아, 왜요? 난 아저씨 계속 아빠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아줌마한테 엄마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되면 아빠랑 엄마랑 부부 되는 거 아니야? 얘들이 사장님 보기 민망하게 왜들 이런담.
저 아버님. 네? 여기서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이왕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사실 저는 결혼에 한 번 실패해서 제 인생에 다시 결혼은 없을 거라고 다짐하고 살았거든요. 아이고, 힘드셨겠다. 그런데 사람이 살만하니까 지난 과거에 대해서 잊게 되더라고요. 아버님을 만나면서 오랜만에 다시 괜찮은 가정을 꾸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마음이 생겼다고요? 죄송합니다. 무작정 받아달라는 건 아니라 그냥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솔직히 사장님이 먼저 그렇게 말해주니 너무 고맙고 기뻐요. 사실 저는 처음부터 관심이 있었거든요. 네? 너무 예쁘고 착하셔서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워요. 왜요? 사실은 우리 집 식구들이 기가 너무 세서 전처가 괴롭힘을 많이 당했거든요. 아, 사장님한테 마음이 크지만 괜히 사장님이 저한테 시집 왔다가 안 해도 될 고생하고 결국엔 또 제가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서 차마 고백을 못했어요. 그러셨구나. 저는 아버님만 괜찮으시면 그런 점은 이겨낼 수 있지만 아버님이 불안하시면 이 정도로만 지내는 것도 괜찮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이 일로 서로 불편해하지 말기로 해요. 네, 그래요. 고마워요. 저희는 서로 마음은 통했지만 한 번 실패해본 결혼 생활에 걱정거리가 많아져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란 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저희는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은 생략한 채 살림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시댁 식구에게 인사조차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이 홀로 말로만 재혼한다고 통보했고 시댁 식구로부터 저를 철저히 비밀리에 두었습니다. 토스트 장사도 못하게 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까지 하는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인 걸 알아서 저도 따로 시댁 식구에게 잘하려고 고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 말대로 가만히 있을 시댁 식구가 아니란 게 금방 증명되었습니다. 남편이 재혼했다는 통보를 한 이후 시댁 식구들이 남편의 뒤를 밟은 것 같았습니다. 그 바람에 끝내 저희 거주지가 다 들통나고 말았어요. 다음 날 오전. 누구세요? 세상에 여기에 꽁꽁 숨어 있었던 거야? 집은 멀쩡해 보이는데 그 안에 들어찬 여자 꼴은 그지 꼴이네. 누구신데 다짜고짜 찾아와서 그런 소리를 하세요? 이봐, 결혼하는데 인사도 안 오니까 시댁 식구들 몰라보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지. 네? 난 네 시애미다. 난 네 신우야. 그게 다야? 무려 시댁 사람이 왔으면 안으로 들여서 대접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네, 죄송합니다. 들어오세요. 재혼한다길래 정신 차리고 멀쩡한 여자 만나나 했더니 또 이런 촌뜨기 같은 여자랑 살림을 차리다니. 속 터진다 정말. 어디서 자꾸 이런 그지 같은 여자를 꿰어온대? 심지어 애까지 딸렸다잖아. 차라리 전 며느리가 나았어. 야, 올케. 네? 너 우리 동생 어떻게 꼬셨니? 듣자 하니 이상한 불량식품 팔면서 길거리 전전한 것 같던데 수준이 맞다고 생각해? 어머님이랑 형님께는 인사드리지 못하고 재혼한 건 정말 죄송합니다. 올케 생각보다 낯짝 두껍네. 죄송하면 다야? 어디 변명이라도 해보지 그러니? 남편 말로는 이혼 사유가 가족이랑 관련되어 있어서 이번 가족은 지키고 싶기 때문에 알리지 않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전 그런 남편의 입장을 믿었고 따르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하하, 엄마 이제 큰일 났네. 새로 생긴 며느리 제법 한 성깔 하는 것 같은데 따박따박 말대꾸도 잘하고. 너 지금 나랑 장난하니? 난 이 결혼 허락한 적 없어. 널 내 며느리로 인정하지도 않았어. 네, 알고 있습니다. 이따위로 우리 가족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서든 내 점수를 따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니야? 기러게나 말이야. 올케도 한번 이혼했다고 막장으로 살겠다는 거야 뭐야? 그리고 네가 생각이 있으면 이 재혼을 거절했어야지. 우리 아들이 수준도 안 맞는 너한테 결혼하자고 해도 네가 주제를 알고 물러나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확실히 뻔뻔하다 엄마. 아무래도 본때를 보여줘야 할 것 같아.
지금 올케는 시댁 무서운 줄 모르는 것 같은데? 간땡이가 부은 거지. 그래도 전 며느리는 시댁 무서운 줄 알아서 납작 엎드리곤 했는데. 제가 잘못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납작 엎드려요? 우리 아들이 걸려도 한참 잘못 걸렸다. 엄마, 우리가 얘 구제해 줘야겠어. 올케, 기대해. 잠깐 얼굴 비추러 온 시어머니와 신우는 남편 말대로 만만치 않은 성과를 갖고 있었습니다. 전처가 괴로워서 도망쳤다고 하니 왜 그랬는지 이해가 갈 정도였습니다. 이 사실을 바로 남편에게 얘기할까 했지만 지금도 충분히 시댁 식구를 경계하며 밥도 제대로 못 먹는 남편이 이걸 알게 되면 더 신경 써서 쓰러지기라도 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한 우선은 비밀로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랑 신우의 행보는 갈수록 더 심해져 갔습니다. 이젠 아이들 다니는 초등학교까지 찾아가서 아이들을 괴롭히기 시작한 겁니다. 학교. 예, 너희 거기 서봐라. 오, 고모. 그래, 이놈 자식아. 너는 하나밖에 없는 조카가 왜 이렇게 고모 속을 썩여? 아, 왜 이래, 이거 놔. 누구셔? 아, 얘가 그년 아들내미니? 누구신데 우리 엄마한테 욕하세요? 누구긴 피 한 방울 안 섞인 네 할머니다. 할머니요? 저 그런 거 없는데요? 말하는 꼬락서니 좀 봐. 근본 없는 지 엄마 닮아서 예의가 없네. 엄마도 얘를 손자로 인정하지 마. 저런 게 어딜 봐서 우리 집안 손자가 될 수 있겠어? 저도 거기 집 손자 되고 싶은 마음 없는데요? 예, 너희 엄마가 내 동생 돈 빼먹으려고 들러붙은 거 아니? 고모, 그런 거 아니거든. 우리 아빠가 엄마 사랑해서 결혼한 거야. 사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넌 핏줄 하나 안 섞인 애랑 무슨 형제를 지낸다고 이런 짓에 가담하는 거야. 당장 고모 따라와. 싫어. 할머니랑 고모랑 같이 살기 싫어. 지금이 훨씬 행복해. 이거 남의 집 귀한 애를 완전 홀렸네. 어떡하지 엄마? 너희 엄마한테 가서 똑똑히 전해라. 빈털로 내쫓기고 싶은 거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내 아들 풀어달라고. 그래, 우리 집 동생이 무려 4대 독자야. 그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 아니? 별로 알고 싶지 않은데요. 엄마랑 아빠가 나쁜 어른들 말은 무시해도 된다고 했거든요. 나쁜 어른? 하하하, 너희 엄마가 자식한테 자기소개를 했네. 나쁜 놈은 우리가 아니라 내 동생한테 거머리처럼 들러붙은 너희 엄마야. 우리 엄마 욕하지 말라고요. 그래, 우리 엄마 욕하지 마. 넌 시끄럽다고 했지.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이야. 지금 바로 고모 따라 가자. 아빠한테 전화해서 다 말하기 전에 저리 가. 이게 어디서 할머니랑 고모한테 대들어? 너 그 집에서 살면 네 인생 다 망해. 다 커서 거지꼴로 살고 싶어 그래? 할머니랑 고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사는 것보다 거지 되는 게 나아. 이놈이? 우리 엄마한테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진짜 아빠한테 다 말할 거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 저놈이 그새 그년 성과를 쏙 빼다 닮았네. 도대체 얘는 뭐가 되려고 지 아들을 모르는 여자한테 맡긴대? 그러다 애 인생 망하지. 망해. 이왕 여자 만날 거면 좀 집안 빵빵한 여자를 만날 것이지. 길거리 장사라니. 엄마, 내가 아무래도 옳게 보기 없나 봐. 나만 하겠니? 남들은 며느리 잘 둬서 며느리 호강하고 산다는데 나는 이 나이 먹도록 아들이 싼 똥만 처리하고 다니느라 허리가 아프다. 엄마 팔자도 참 기구해. 저것들 도망간다. 저런 버릇없는 것들. 집에 귀가한 아이들은 하교 후에 있었던 일들을 제게 다 일러주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아이들에게 손을 대는 건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남편에게 그 동안의 사실을 모두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놀란 남편은 가장 먼저 제 걱정하느라 바빴습니다. 남편은 왜 말 안 했냐고 나까지 잃고 싶지 않다면서 이젠 자신이 알아서 해결할 거라고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내린 결정은 이사였습니다. 저희는 머지않아 짐을 싸게 되었고 남편도 몰래 이직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렇게 이사가서 한동안 저희는 시댁 식구를 피해 조용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나 했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소식이 닥치고 말았어요. 남편이 암을 판정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병원. 여보, 도대체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나도 전혀 몰랐네.
당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안전한 건데 당신 몸을 가장 먼저 챙겼어야지. 어떻게 이래. 미안해 여보. 내가 참 면목이 없다. 가장으로서 가정을 정말 잘 이끌고 싶었는데. 당신 지금까지 충분히 잘했어. 사실 내가 문제였지. 당신이 우리 가족 챙겨주는 것만큼 내가 당신을 챙겼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자책하지 마. 그럼 내가 아픈 게 더 미안해지고 눈치 보여. 난 당신 이렇게 못 보내. 우리 할 수 있는 데까지 치료해보면 안 될까? 이미 다 정해진 일이야. 나도 생각 바꾸고 싶지 않고. 당신은 우리 두고 떠나고 싶어? 최소한 짐은 되고 싶지 않아. 그보다 당신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따로 있는데. 부탁? 뭔데? 내가 떠나기 전까지 내 소식을 본가에 알리고 싶지 않아서. 뭐? 왜? 아무리 미워도 혈육이잖아.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피만 섞인다고 다 가족은 아니야. 난 당신을 만나면서 진정한 가족애를 느꼈어.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은 편하게 우리끼리만 있고 싶어. 걱정하실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나 죽고 나서 장례식에나 오라고 해. 내 마지막 소원이니까 거절하지 말고 들어줘. 여보, 나 정말 당신 없이 못 살 것 같은데 방법이 없는 거야? 나 무책임하게 떠날 사람 아닌 거 잘 알잖아. 언제나 당신이랑 우리 애들 보호할 거야. 남편은 그렇게 저와 아들 둘과만 지내면서 하하호호 웃다가 3주 후에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을 챙겨야 하는 입장임에도 저는 남편의 죽음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듬직하게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남편도 가장 걱정했던 부분인 장례식장, 예상했던 대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우르르 찾아와서 난리법석을 일으킨 건데요. 장례식장. 이 망할 년 어딨어? 당장 나와! 왜 이러세요? 여기 사람들도 많은데 정숙해 주세요. 정숙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네가 내 동생 생고생 시켜서 죽였지? 생고생 시킨 거 맞아. 아유, 불쌍한 우리 아들. 여시한테 잘못 걸려서 도움만 퍼주다가 불쌍하게 죽은 우리 아들. 무슨 그런 억지를 부리세요. 생고생 시킨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랑 형님 아니에요? 남편이 오죽했으면 죽기 전에도 어머님이랑 형님 얼굴을 안 보려고 했겠어요. 뭐라고? 이게 아들 보내주는 날이라 좋게 좋게 넘어가 주려고 했더니 뭐가 어째? 좋게 좋게라뇨. 처음부터 계속 이러셨거든요. 뭘 우리가 처음부터 이래. 좋게 말로 해줬잖아. 내 동생한테서 알아서 떨어지라고. 앞으로 시댁이 뭔지 톡톡히 보여준다고 기대하라고만 했지. 언제 좋게 말했어요? 단 한순간도 좋게 행동하셨던 적이 없는데 기억력에 문제 있으세요? 뭐야? 머리털 뽑혀봐야 그만 굽신거릴래? 전 올케는 나한테 머리털 뽑혀서 탈모까지 왔었어. 가정폭력범이었다는 게 자랑이에요? 숨겨도 모자랄 판에 알아서 죄를 밝히니 남편이 그거 하나는 속 시원하겠네요. 이 년이 한마디를 안 지네. 결국 손이 올라가게 만들지. 다 됐고 지금 어디 살고 있어? 그 집도 내 아들이 해준 거 아니야. 당장 내놔라. 제가 왜요? 남편이 제 앞으로 명의 다 돌려놔서 이젠 제 집이에요. 이 도둑년이 벌써 손을 썼단 말이야? 고소하기 전에 당장 그 집 내놔. 고소하세요. 변호사는 어머님만 고용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저도 유능한 변호사 알아볼 여유쯤은 충분히 되거든요. 지금 내 동생 재산 믿고 이렇게 까부는 거야? 왜 이렇게 말대꾸가 심해? 원래 올케 거 아니었잖아. 남의 돈 훔쳐갈 생각 말고 내놓으라고. 저도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잃어서 눈에 뵈는 거 없거든요. 돈 가지고 이러실 거면 그냥 가세요. 남편 보내는데 도움 하나도 안 되니까. 뭐 이런 게 다 있어? 내 아들이야. 네가 뭔데 자식상 당한 부모한테 가라 말아야? 엄마 안 되겠어. 얘 때문에 내 동생 가던 길도 못 가겠다. 그만 내보낼게. 그래, 얼른 내쫓아버려라. 돈 얘기는 우리 아들 잘 보내주고 나서 그때 다시 하자. 조카도 필요 없어. 조카는 무슨 조카? 이미 전현이한테 오염돼서 크면 우리 뒤통수에 칼 꽂을지도 몰라. 너도 같이 따라가라. 저는 남편 상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채 장례식장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장 안에서는 그야말로 죄인이나 다름없는 눈초리를 받았습니다. 다들 재혼녀인 제 사정이 어떻든 좋게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 때문에 우리 아이들까지 고난을 겪게 한 것 같아서 미안했습니다.
남편 보내는 길을 끝까지 함께하고 싶었는데 할 수 없이 마음으로만 남편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집에 돌아가 남편의 흔적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못난 엄마 돕겠다며 박스에 아빠의 짐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배고파질 시간이 되어 아이들의 식사를 챙겨주기 위해 일어났을 때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날 오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깡냉 로펌에서 근무 중인 은혜 갚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요? 네, 먼저가 고인분이 남편분 되시죠? 네, 그런데요? 재산 정리 문제로 연락드렸습니다. 아, 네네. 그 전에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제가 사장님이랑 인연이 좀 있습니다. 인연이요? 남편한테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어떤 인연이요? 사장님한테서 고등학교 때부터 후원을 받고 컸습니다. 사장님 지원 덕분에 변호사 공부 무사히 할 수 있었고 현재는 대형 로펌에 입사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몰랐어요. 알았다면 남편 살아있을 때 진작에 초대해서 대접할 걸 그랬어요. 사장님께서 제 신원이 본가 식구들한테 들통나는 걸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사장님 만나는 것도 꽤 조심스러웠어요. 그랬구나. 우리 남편이 변호사님한테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나 보네요. 그렇게 많이 놀라진 않으시네요. 왠지 남편이라면 충분히 마음으로 키운 아이가 있다는 게 이해가 돼서요. 사장님께서 저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어요. 정말 천사 같으셨죠. 그런 분을 일찍 데려간 하늘이 저도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사장님께 연락하게 된 이유는 사장님 마음에 대해 보답하고 싶어서입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남편도 보답 같은 거 생각하고 도운 거 아니잖아요. 사장님께서 저한테 따로 사모님이랑 자녀들을 부탁하기도 하셨어요. 꼭 지켜달라고 말이죠. 네? 혹시 사장님 유품 다 정리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한참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집안 침대 밑에 박스 하나 있는 거 혹시 보셨을까요? 아직 그쪽은 못 봤는데 한번 볼게요. 네, 사장님께서 거기에 사장님 뜻을 다 모아놨다고 하셨거든요. 돌아가시고 나면 사모님께 가장 먼저 알리라고 하셨어요. 네, 박스가 있네요. 이게 뭐죠? 열어보시면 사장님 유언장 사본이랑 재산 목록, 그리고 통장 비밀번호 등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부산에 8억 아파트 매매한 문서도 있을 거고요. 네, 맞아요. 이게 다 남편 재산이라고요? 남편이 넉넉하게 돈을 버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줄은 몰랐는데 사장님께서 최대한 사모님에게 재산이 다 가도록 미리부터 손쓰고 있었습니다. 일부 재산 말고는 사장님 본가에서 사모님 앞으로 된 재산 손 못 댈 거예요. 어머 세상에, 남편이 평생 우리 가족을 지켜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이런 뜻이었나 보네요. 네,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항상 연락하시면 되세요. 뭐든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아휴, 너무 고맙지만 바쁜 사람한테 어떻게 그러겠어요. 사모님, 저 가족이 없어요. 사장님이 제게 유일한 가족이자 아버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사장님의 식구면 저한테도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 저희가 짐이 될까 봐서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저 가족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좋은걸요. 저도 너무 환영이에요. 언제 시간 나면 꼭 한번 들려주세요. 밥이라도 해 먹이고 싶거든요. 변호사님 만나면 왠지 남편 만나는 기분이 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모님. 조만간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떠서도 우리 가족의 가장은 남편이란 게 느껴져서 든든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느껴지지만 그래도 산 사람은 사라지더군요. 게다가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가장 각오해야 할 문제인 시댁과의 갈등에서도 힘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소식은 머지않아 시댁 식구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을 알아내지 못하니 또다시 애들 초등학교 앞으로 찾아가 죽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만 결판을 내야 해서 저와 변호사도 초등학교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신뢰를 무릅쓰고 약간의 소란을 일으키게 되었어요. 학교. 여기 도둑년이 제 발로 찾아와 주셨네. 당장 내 아들 돈 내놔.
말로 하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인 줄 알아. 제발 좀 서로 편하게 가자. 이렇게 고집 부리는 거 내 동생도 바라지 않을 거야. 그런데 옆에 있는 그 사람은 누구니? 새로운 재혼남이라도 생긴 거야? 어머머, 올케 역시 발랑 까진 여자 맞았구나. 내 동생도 그런 식으로 꼬신 거지? 인사하세요. 이분은 남편이 후원했던 변호사 분이세요. 변호사? 후원은 또 무슨 말이야? 우리 아들이 언제 누굴 후원해? 난 처음 듣는 소린데? 올케, 이젠 하다못해 별 이상한 핑계를 대려고 하는 거야? 내 동생이 변호사 후원했으면 뭐? 그럼 내 동생 재산이 다 네 거가 돼? 안타깝지만 남편이 유언장을 그렇게 남겼네요. 그래도 어머님이랑 형님이 제게서 재산을 빼앗아 갈까봐 소정의 액수는 지급한다고 했어요. 뭐라고? 그 소정의 액수는 아마 어머님이랑 형님이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송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액수일 거라고 변호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엄마, 지금 저 여자가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글쎄다, 뭐라고 하는진 모르겠지만 그냥 주기 싫다는 것 같은데. 그치? 역시 여시 같은 년한텐 말로 해서 안 되겠어. 본때를 보여줘야지. 또 제 뺨 치시려고요? 폭행죄도 추가돼서 벌금 물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때리세요. 변호사도 보고 있겠다. 어디 해보시라고요. 뭐야? 뭐 이런 배짱이가 다 있냐? 변호사면 더 잘 알겠네. 얘가 우리 아들 재산 가로챈 거예요. 걔를 변호할 게 아니라 우리를 변호해야 한다고요. 맞아요. 일을 하려면 좀 제대로 알고 하세요. 제 동생이 후원한 사람이면 우리 식구를 도와야지. 왜 엉뚱한 남을 돕고 있어요? 저 변호사도 똑같은 사람이구만. 우리 아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지. 이게 다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그래. 어머님, 형님은 계속 그렇게 망상에 시달려 사세요. 제가 볼 땐 그게 어머님, 형님이 평생 치러야 할 죄 같아요. 뭐라고? 이게 돈 안 주려고 별소리를 다 하네. 올케가 뭘 한다고 우리를 판단해? 어머님이랑 형님이 배우자 하나 없는 이유가 뭔지 죽기 전에는 알 수 있을까요? 저랑 남편은 재혼할 능력이라도 있었는데 두 사람은 재혼조차도 할 수준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뭐가 어째? 남의 수준 따질 시간 있으시면 어머님이랑 형님 인생이나 걱정하세요. 그러다가 고독사 당하세요. 야, 너 이리 와. 오늘 너 죽고 나 죽는 날인 줄 알아? 예, 저기 경찰 온다. 경찰 선생님들, 이쪽이에요. 시어머니가 자신있게 부른 경찰은 사실 제가 부른 경찰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경찰이 도착하자마자 그 앞에서 저를 자기 아들 재산 도둑질한 년으로 몰고 가는데 처음으로 그들이 우스워 보였습니다. 그들의 횡설수설에 보다 못한 변호사가 또박또박 말하며 모든 사실을 증명했더니 오히려 그들만 인근 소란죄까지 추가되어 연행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아들 인생을 망쳐놓으니 끝내 경찰에 끌려가는 꼴이 된 거겠죠. 그 뒤로 저는 급하게 짐을 챙겨서 아이들을 데리고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과정도 변호사님이 많이 도와주었어요. 그분과는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계속 연락하며 명절마다 만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어느덧 중학생이 되었고 여전히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요. 남편 덕분에 지금까지 저희는 무탈하게 살고 있는 중입니다. 평안한 하루를 보내고 잠자리에 들 때마다 저는 늘 남편을 떠올립니다. 남편도 이 순간 함께라면 정말 좋겠지만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이유가 남편이 마음으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으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